이번에는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5할 승률이 되지 않으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쿼터백 에런 로저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주면서 많은 드래프트 픽을 긁어온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을 제외하고 머리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맞는 운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에런 로저스가 냉정하게 길어야 몇 년 남았겠어요. 10년을 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선수가 아직은 그 큰 가치를 갖고 있을 때 다른 팀에 팔아서 드래프트 픽을 긁어오고 그 픽들로 다시 리부트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특히나 이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저희가 스포츠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해야 된다지만 이게 가슴에 어떤 남아있는 감정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에런 로저스와 정이 들었던 그 팬들의 어떤 마음. 사실은 이제 그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우리가 사랑하던 쿼터백을 보내고 새로운 쿼터백이 왔을 때 그 쿼터백이 에런 로저스여서 망정이지, 이제 에런 로저스가 떠나고 나서 조던 러브가 에런 로저스 그리고 그 전임자였던 그 브렛 파브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똑같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로또 두 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로또를 사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그린베이 패커스가 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긁었는데 1등이 됐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복권 한 장 사볼까 했는데 또 로또 1등이 되기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던 러브가 물론 이제 오프 시즌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건 오프 시즌이고, 이때까지 이제 조던 러브가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조던 러브가 에런 로저스의 대체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린베이 패커스에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즌, 그리고 향후의 어떤 그 근미래는 좀 어둡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거의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음.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제 40대에 접어든 에런 로저스를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나마 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파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근데 이제 에런 로저스라는 선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팬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성적을 바라는 팬들에게는 당분간 좀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음. 저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당장 뭐 조던 러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해보겠지만, 금전적으로 이 에런 로저스를 떠나보내면서 데드캡을 지금 4천만 달러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드리언 에이머스라든지 딘 라우리라든지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팀을 떠난 몇몇 더 추가적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 선수들의 데드캡까지 합쳐보면 5,700만 달러가 넘는 캡 스페이스를 이번 시즌 이제 패커스 로스터에 없는 선수들에게 지금 할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셀러리 캡이 지금 이번 시즌이 2억 2,48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거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5%의 돈만으로 어떤 다른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로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던 러브가 잘 해줘야 되는 시즌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조던 러브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여줘왔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3년 동안 10경기를 나왔는데 선발 출장이 한 경기였고, 83번의 패스 시도 50번의 성공, 606야드, 3개 터치다운, 3개 인터셉션. 누가 봐도 좀 초라한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러브가 성공한다? 저는 조던 러브가 죽었다 깨어나면 모를까 사실은 갑자기 달라진다?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라이언 굿컨스트 단장 역시도 조던 러브와의 5년차 옵션을 이제 실행을 하질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1년 계약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 약간 요런 부분을 가져갔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장에 내년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드래프트에서 신인 쿼터백 뽑고 레드 셔츠 입힌 다음에 조던 러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선수를 주전 쿼터백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조던 러브가 루키 컨트랙트 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NFL 무대에서는 백업 자리도 찾기 쉽지 않고 뭐 찾는다고 하더라도 백업으로만 전전하다가 이제 커리어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올 시즌이 조던 러브에게는 본인의 커리어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3년 동안 로저스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을 증명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아주 짧았던 이 출전 기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번뜩이거나 눈에 띄는 장면들이 1라운드 픽 출신 치고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음, 앞서 그 이제 계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5년차 옵션을 실행하게 되면 1년 2,030만 달러를 이제 전액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린베이가 5년차 옵션 대신에 1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년 최대 2,250만 달러. 그러니까 최대로는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베이가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보장 금액이 1,350만 달러에 불과한 이제 조건으로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걸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좀 선택지를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브가 이번 시즌에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 뭐 5년차 옵션보다는 한 200만 달러 정도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포텐이 터진 쿼터백에게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차액이기 때문에 이제 큰 껌값이죠. 리스크를 네, 뭐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정말 폭망을 한다. 그러면 뭐 일부 이제 보장 금액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선수를 벤치로 내리거나 뭐 혹은 방출하거나 하는 선택지까지도 좀 가져가겠다. 네, 이런 좀 뭐 의사결정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자이언츠 이야기를 할 때 데니얼 존스의 이제 5년 옵션 실행을 하질 않았다가 조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재계약을 했던 자이언츠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을 보고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름 좀 영리한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역시 이제 시민구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스마트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종목 불문하고 그 여러 스포츠 구단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에런 로저스가 떠났고 조던 러브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포팅 캐스트의 어떤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러닝백, 에런 존스, AJ 딜런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해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제 좀 다른 상황에서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에런 로저스가 있을 때는 그래 너네가 잘해주면 좋지만 뭐 에런 로저스가 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선수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던 러브는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런 존스 해줘, AJ 딜런 해줘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즌이 됐고 특히나 이제 그 리시버들도 많이 떠났잖아요. 앨런 라자드, 랜달 캅 이 선수들이 다 이제 라저스를 따라서 떠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다 할 FA 영입이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런 존스와 AJ 딜런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런 존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볼 터치 횟수를 되게 이제 좀 팀이 관리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음,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터치를 줬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최소한의 터치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고 일종의 이제 그런 배려들을 저는 좀 해줬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럴 여유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AJ 딜런 또한 이제 열심히 월크호스처럼 이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고,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라자드나 콥이 떠난 상황에서 2라운드에 이제 신인 리시버 제이든 리드 정도를 뽑은 게 전부고, 그러니까 타이트엔드 쪽도 로버트 토니안이 떠나고 2라운드에 이제 루크 머스그레이브라는 또 선수를 뽑아서 아마 주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물론 뭐 2라운드 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뭐 순번이고 뭐 유망주들을 뽑는 뭐 그런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선수들이 모두 다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좀 의문부호들이 또 많은 뭐 상황이기 때문에 조던 러브에게는 뭐 그렇게 지금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에런 로저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데드캡이 많이 발생한 것과 다 연동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조던 러브 선수에게 다행인 부분 중 하나가 오라인이 여전히 좀 견고하다.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어 뭐 전반적으로 인제 그 PFF 기준으로 8 위니까 뭐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기존 선수들 중에 인제 변화가 별로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 오라인 쪽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 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선수. 데이비 바khtiari의 인제 건강 문제가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한 오라인의 화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뭐 건강만 하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뭐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 중 하나지만 이 선수가 또 자주 아프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라 인제 살살 녹는 걸 또 볼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한 자리는 좀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태클과 가드 포지션에서 좀 이탈자들이 생겼을 때마다 여기저기 좀 맞는 백업으로 뛰었던 이제 자크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주전 라이트 태클 자리로 시즌을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이제 2년차 시즌을 만든 자원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박태하리가 없었을 때 레프트 태클 자리에서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이제 문제는 라이트 태클 쪽에서의 경험은 많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과연 좀 달라진 자리, 달라진 역할 하에서도 지난 시즌 보여줬던 좀 번뜩이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박태하리의 건강 문제, 뭐 자크톰의 뭐 새로운 포지션 문제도 다 지적을 했지만 에런 로저스가 없다는 것이 이 오펜시브 라인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아. 드리고 그렇 싶어요. 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좋은 쿼터백이 있으면 오펜시브 라인도 편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설령 압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쿼터백이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허점, 결점 이런 것들을 잘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에런 로저스 같은 이제 특급 쿼터백들은 사실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움직임을 읽고 어떤 음. 순간적인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상대 수비를 이겨낸다던가 이런 이제 능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에런 로저스가 없는 상황에서 조던 러브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제한몸 건사하기 힘든 좀 이 경험이 적은 조던 러브를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좀 전면에 나서서 음.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고 이제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오펜시브 라인 입장에서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패커스의 선수들이 그런 것까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 말씀해 주신 얘기가 너무나 잘 맞는 것이 그 포켓 프레젠스가 좋은 쿼터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라인들이 좀 고생을 덜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저는 인제 그 톰 브레이디의 말년을 보면서 그걸 확실하게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가 나가기까지의 시간 보통 이제 그 포수들 같은 경우에 공 받고 나서 인제 공 뿌리는 시간을 팟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쿼터백이 스텝을 받고 나서 공을 릴리즈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좋은 쿼터백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나 탐 브레이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았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쿼터백들, 이제 캠 뉴튼이라든지 지금 맥 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진짜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라인들이 이 공이 패스가 뿌려질 때까지 적어도 1초에서 뭐 많게는 2초 정도는 더 이 수비 선수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현격한 차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물수능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오라인들의 올 시즌 내년 시즌은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뭐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주전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좋은 선수들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변화를 가져갈 여유 자체가 없었던 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ESPN의 뎁스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트롱 세이프티 조나단 오웬스만이 이제 주전으로 올라가 있는 선수들 중에 외부 영입이 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도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1년 101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원이라고 봐야겠죠.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난 시즌에 장기 부상을 당했던 라시안 게리가 그 PUP 리스트에 지금 올라가면서 뭐 개막전에 나설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호흡을 맞췄던 자원들이 이 라시안 게리의 공백까지 메워가면서 네, 시즌 초반에 좀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 스페셜 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스페셜 팀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16년 동안 패커스의 키커였던 메이슨 크로스비가 드디어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작별을 하게 됐고 리그에 있던 베테랑 키커를 영입을 하는 대신에 이번에 6라운드에서 신인 키커 앤더스 칼슨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칼슨 키커 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레이더스에서 뛰고 있는 데니얼 칼슨 선수죠. 이 선수 동생이라 그래요? 음. 사실 데니얼 칼슨이 지난 시즌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될 정도로 리그를 대표하는 키커 중에 하나인데 그와 이제 피를 나눴던 이제 동생도 NFL 키커로서 이제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뭐 사진만 봐도 아, 형제네. 왜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제 누구 모르는 사람인데 그 친구 동생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NFL 선수들 늘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볼 일이 잘 없기는 한데 한번 이 데니얼 칼슨과 앤더스 칼슨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두상이라던가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아주 쏙 닮은 이제 그런 두 사람인데 패커스 입장에서는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이 실력도 좀 이제 쏙 빼닮아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그린베이의 지금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로 있는 리치 비사치아가 사실 레이더스 코칭 스태프 시절에 또 데니얼 칼슨과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좀 거기서 좀 칼슨의 추천을 받았다던가 음. 아니면 이 칼슨 집안의 어떤 키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을 느끼는 뭐 음. 그런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던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주 장밋빛 기대를 하기는 또 어려운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약간이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0 시즌만 해도 90%가 넘는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아주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던 앤더스 칼슨이었는데 사실 최근 2년에는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 후유증이 있었는지 21년, 22년 성적을 합쳐보면 70%가 채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근 2년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NFL의 드래프트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은 냉정하게는 아닙니다. 근데 음. 이제 뭐 부상의 여파라는 뭐 특별한 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몸 상태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2020년에 어떤 퍼포먼스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죠. 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무리 그
그 하위 순번 그 드래프트 픽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키커를 드래프트해서 뽑는다? 저는 이건 좀 부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데니얼 칼슨이나 뭐 저스틴 터커처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6라운드 한 장쯤 아깝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이 선수가 뭐 NFL 무대에서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주요 드래프트 픽을 이제 추가로 몇 개만 더 살펴보면 음. 제츠한테서 받아왔던 이제 1라운드 전체 13번 픽으로는 이제 아이오와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루카스 반 네스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독하다. 그러니까 쿼터백은 바꿨어도 1라운드에 이제 그런 리시버나 러닝백을 안 뽑아주는 어떤 뭐 단장의 습성이나 뭐 구단의 음.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루카스 반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디펜시브 태클로 뛰었던 시기가 있었을 만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이 선수에 대한 뭐 또 다른 좀 재밌는 기록? 글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좋은 쪽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기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선발 출장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NFL에 많은 드래프트를 받는 선수들 중에 선발로 안 뛰었는데 1라운드에 뽑혔다. 이거 굉장히 드문 기록일 것 같아요.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진기한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2년 동안 색 13개, 태클 폴 로스 1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음에도 이 선수의 재능만큼은 그 빛이 나서 그러니까 대학 무대를 바라보는 스카우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선수를 안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뛰어난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만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이오와 대학에 이제 좀 대학 생활을 5년 이상 하는 이제 선배 선수들이 좀 여럿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 기회를 좀 잡지를 못했던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어떤 자신의 존재감은 좀 반짝반짝 빛났던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패커스가 지난 시즌에 사실 상대 쿼터백을 프레시하는 비율은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그거를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로 좀 바꿔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지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카스 반네스가 대학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을 좀 프로에 가져올 수 있다면 비밀 병기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전체 42번 픽으로 뽑은 타이트 엔드 루크 머스그레이브 선수가 이 선수가 진짜 또 그 대학 시절의 성적만 보면 잉? 싶은 그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20경기에 나와서 633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트엔드에게 리시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부차적인 업무니까 어 뭐 성적이야 성적이지만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경기 출장이 2경기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선수가 2라운드 전체 42번에 뽑힐 만한 제목인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선수가 일단 피지컬은 훌륭하기는 해요. 198cm에 114kg. 뭐 신체가 큰 타이트 엔드인데 뭐 전반적으로 인제 그 블락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라우트 러닝이나 어떤 캐칭에서는 부족함이 좀 많다라는 평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2라운드 전체 42번이 조금 리치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이나 스피드, 피지컬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거를 필드 위에서 상대의 컨택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라우트 러닝 중이나 뭐 캐치 포인트나 이런 데서 일종의 이제 컨택, 방해가 들어왔을 때 이를 이겨내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인데 일단 이제 타고난 좀뭐 좋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필드 위에서 이런 좀 세밀한 테크닉, 스킬들을 좀 연마할 수 있다면 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겠느냐. 뭐 결국 패커스도 이런 좀 잠재력을 보고 뽑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좀 프로에 와서 한 단계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좀 더 많다. 특히나 에런 로저스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톰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실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에런 로저스가 늙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뭐 로저스 없이도 되겠느냐? 로저스가 혹은 제치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로저스가 제치에 가서 성공하는 여부와는 별개로 로저스의 빈자리를 당분간은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메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백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을 것이다. 제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제 마지막 총평에 한 줄 적은 게 램보 필드의 겨울은 한층 더 추울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패커스가 에런 로저스의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좀 메워내면서 다시 그 명문 전국구 구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뭐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린베이 패커스였습니다.